안녕하십니까. 정고의 우리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저는 지금 현재 나주 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과 지난주에 같이 진행을 했던 토요 사건 팩트 내용이었는데 아마 기억이 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전에 그 나주 드들강 살인 사건과 6개월 편차로 있었던,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들 사이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저희가 이름을 붙일 때는 망봉천이라고 붙였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냥 간호사, 나주 간호사 사건이라고 알려져 있는 바로 그 사건 현장지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여러분하고 이야기하게 될 어떻게 보면 가장 궁금한 포인트 세 가지를 분리해서 할 건데, 제일 첫 번째는 발견된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볼 거고요. 두 번째는 피해자 이 씨가 있었던 동선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세 번째가 과연 어디에서, 그러니까 피해를 입었다면 어느 장소에서 있었을까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려보고 같이 좀 눈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일단 여러분과 지금 있는 이 곳은 청영교인데요. 지금으로부터 19년 전입니다. 시간적인 걸 따져보면 2000년 8월 25일 금요일 아침 8시 30분 바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현장입니다. 전남시 나주군 세지면 오봉리 근처에 이 근처 마을에 살고 있었던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이 청영고 다리 밑이죠. 이 다리 밑에서 아침에 놀고 있던 바로 그 시각, 방학을 맞이해서 아침부터 놀고 있는 그 시각에 이곳에서 뭔가 하얀 이상한 물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발견됐던 게 나체 시신이었고요. 시신의 모습 자체에도 굉장히 특이한 모습이었는데, 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곳에서 일단 시신이 발견됐다는 점부터 먼저 얘기를 드리면서 가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아이들이 놀았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굉장히 얕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이 수심이 그렇게 깊은 상태처럼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되게 수풀이 많은 상태라, 더불어 저 위에가 이제 어떻게 보면 강의 상류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상류 부분에서 물이 넘어오는 것도 따로 없고요. 그럼 여기가 어떻게 시신이 발견될 수 있을 곳일까라고 생각이 드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좀 하나의 힌트 같은 걸 드리다 보면 이 풀숲 같은 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밟으면 이게 푹푹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가 가끔씩은 뭔가 물이 차올라서 물에 좀 이렇게 잠겨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 그 공간 자체가 꽤나 큰 폭으로 한 높이 정도로 봐도 한 이 정도 높이까지는 좀 뭔가 차오르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상류 쪽에서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거나 아니면 위에서 뭐 저수지에서 물을 방류하거나 뭐 이런 식이 되게 되면 물이 조금 올라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근데 시신이 이곳에서 발견이 되었다, 나체의 시신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경우의 수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이곳에서 아예 그냥 시신을 유기를 아예 해버렸다 라는 것과, 두 번째는 상류 쪽에서 시신을 유기한 뒤 물이 불었을 때 떠내려왔다, 뭐 이렇게만 추측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일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일단 여러분한테 이 모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발견된 시신의 모습이 조금 충격적이긴 했습니다. 나체이기도 했고, 그리고 원래 손에 피해자가 끼고 있던 반지도 빠져 있는 상태였으며 시신이 되게 많이 퉁퉁 불어 있는 상태, 육안으로 확인하기 되게 힘든 상태였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게 어느 정도 심했냐면, 부검을 했는데 사인을 밝힐 수 없을 만큼 부패가 진행된 상황이라서 뭐 이게 익사가 된 건지 살해 후 익사가 된 건지 어떤 것도 확인이 안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알 수 있는 건 뭐 독극물이나 아니면 다른 뭐 반응 자체는 아예 없었던 걸로 확인됐던 거니까 뭐 독극물에 의한 타살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일단 지금 현재 이곳에서 시신이 발견됐다는 점 하나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여기서 좀 찾고 싶은 건 이 근처에서 과연 시신을 유기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문제인데요. 같이 올라가서 이 주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이 청영교 위쪽입니다. 만약에 시신을 이 밑에다가 그냥 유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당시에 물이 불지 않은 상태일 때의 조건이죠. 그럼 직접 이런 곳을 함께 걸어 내려가서 유기를 시켰다라는 말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물이 불어 있었다면 상류에서 내려왔을 것이다라고 추측이 되는 건데, 일단 뭐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곳에서 했다라고 해도 크게 눈에 띌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당시와 지금이 그렇게 크게 변화되지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기도 하죠. 근데 저희가 그 범죄심리학 전공하시는 프로파일러 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대놓고 허벌판의 공간에서는
시신을 유기할 때 조금 많이 범인의 입장에서는 위압감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시야가 넓기 때문에 자신의 시야에서 보이지 않는 장소에서 자기를 볼 수도 있을 가능성. 그러니까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좀 해가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저곳에도 뭔가 집이 있는 것 같고 저쪽에도 집이 보이고 이쪽에도 보이고 저쪽에도 보이고 이렇게 되면 시야가 너무 뚫려 있다라는 문제 때문에 무언가 사람을 들쳐업고 이 공간을 내려와서 한다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강구 위쪽에 봐도요. 여러분이 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얕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물이 많이 불어야지만 이만큼 올라오지 않을까 싶을 만큼 굉장히 얕은 수준, 평상시에는 뭐 이렇게 우리가 같이 얘기를 해보고 그때 컨텐츠에서도 함께 여러분에게 안내를 해드렸지만 이 정도 상황까지 보고 나서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시신을 이곳에서 유기를 직접 했다라고 보는 건 좀 어렵습니다. 시신 이곳에서 직접적으로 유기가 안 됐던 이유가 뭐였냐면 시신이 이곳에서 발견되기 이틀 전에 상류 쪽에서 시신을 봤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엔 동물사체인 줄 알고 그냥 넘어갔다라고 얘기했던 진술인 건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시신은 꽤 오랜 시간 동안 퉁퉁 부어있었다고 얘기했으니까 떠내려왔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렇게 떠내려오는 도중에 최종적으로 이 청룡교에서 어떻게 보면 저 숲풀 같은데 시신이 걸렸다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상황상 여기가 시신이 발견된 장소에 대한 이야기고요. 여기에 함께 와서 보고자 했던 건 정말 이곳에서 그냥 우리가 예측한 바와 달리 떠내려온 게 동물의 시신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 하더라도 만약 물이 불어있는 상태였다면 여러분이 보신 저 장소에서 물이 불어있는데 시신이 움직이지 않고 한 장소에 오랫동안 남아있을 가능성은 되게 적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위에서 올라왔다라고 보는 게 분명히 합리적인 판단일 것 같고 이틀 전부터 떠내려왔다는 건 그 이전에 이미 사망을 했고 계속해서 떠내려가서 저 멀리 가기 전에 이곳 숲을 되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앞쪽에 숲풀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쪽에 걸렸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자, 일단 여러분에게 첫 번째 장소에 와서 함께 확인해보고 싶었던 건 분명히 이곳에입니다. 이곳에서 유기가 됐다라고 보는 건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이 위에 다른 곳에서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우리에게 힌트는 이 강줄기를 따라서 가는 장소가 바로 유기할 수 있는 장소다라고 알아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이제 그 장소를 거꾸로 역으로 이제 동선을 따서 함께 올라가 볼 건데요. 그 장소에서는 뭐가 있을지 그리고 피해자분이 어떻게 움직였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는 사건 현장지 발생했던 곳에 와 있습니다. 지금 제 뒷면에 있는 곳이 황치마을인데요. 되게 작은 마을입니다. 한 30가구 정도가 모여 사는 황치마을인데 이 안쪽에 당시에 피해자분께서 살고 계시던 집이죠. 좀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피해자께서 실종됐던 날짜가 2000년 8월 18일이었습니다. 저는 나주 병원에 있던 간호사 22세 이 씨였는데 당시에 이제 간호대를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한 상태에서 주말마다 집에 와서 부모님의 농사를 도와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마을 분들은 다 알고 계신 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시에 여기 집에 와서 낮에 18일에 도착해서 이곳에서 이제 농산일을 도와드리다가 밤 11시 30분에 당시 52살 아버지 이모 씨가 만취 상태에서 집으로 오고 아내와 싸우는 모습을 봤던 아내가 이제 딸이 아버지의 손목을 이끌고 밖에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나왔다라는 거죠. 함께. 그리고 당시가 11시 반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두웠을 거라고밖에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뭐 지금도 그런데 CCTV도 없고요. 그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되게 뻥 뚫린 공간이에요. 함께 이쪽으로 와서 좀 이제 나가서 얘기 좀 하자. 어머니랑 좀 사이좋게 잘 지내지 왜 그러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며 지금 여러분이 보이시는 이쪽 길을 향해서 걷게 됩니다. 자, 이쪽으로 도착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아버지와 딸이 두 분이 동선이 갈리게 되는데 지금 왼쪽이 좀 담이 넓네요. 이 왼쪽에 있는 저 댐 같은 걸 지나가면 그 위에는 저수지가 있는 거죠. 자, 이 공간까지는 함께 걸어서 들어와서 얘기를 하고자 라고 왔는데
딸은 당시의 마음가짐이 이거였던 것 같아요. 한 바퀴 돌면서 얘기 좀 하자. 같이 얘기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문제였는데, 아버지는 술에 취해서 그때 당시 얘기를 한 겁니다. 아버지는 얘기냐? 라고 얘기하면서 이쪽에 앉아서 하면 되지. 라고 얘기하고 이쪽으로 걸어 들어오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 정자각에 앉으시게 되고 이곳에서 주무셨던 거죠. 밤 12시, 거의 11시 반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아버지의 진술로는 이쪽 길을 향해서 자신의 딸아이가 걷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사건 현장을 오기 전까지는 과연 이곳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딸이 걷는 걸 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충분히 보일 수 있는 거리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부터 피해자의 동선을 따라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피해자는 아버지와 걷고 싶었습니다. 이야기를 하기 위해. 왜 어머니랑 싸우냐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럼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걷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아버지가 이 오른쪽에 가서 왜 그러냐, 좀 경에 가서 얘기하자 라고 한 문제로 의견 충돌이 생겼고, 아버지는 저곳에서 약 50분 정도를 계시게 됩니다. 그 사이 딸은 이쪽 방향을 향해 갔는데, 이제부터 우리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딸의 입장에서 걷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버지랑 얘기하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동선을 따졌을 때, 제가 그때 방송에서는 총 2곳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길을 향해 가다가 왼쪽으로 꺾어서 만봉천 방향으로 가는 길, 하나는 왼쪽으로 가서 만봉 저수지로 가는 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봉 저수지 쪽으로 가는 길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만봉 저수지 쪽이 조금 많이 높네요, 경사가. 당시 집에서 봤을 때는 경사가 이렇게 높다라고 판단을 안 했는데, 실제 와서 보니까 경사가 좀 많이 높은 편입니다. 지금 현재 봐도요. 이제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갈림길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왼쪽 시야를 봐도요, 되게 뻥 뚫려 있는 곳이고요. 봐도 네, 저기서도 충분히 어떻게 보면 제 시야에서도 보일 정도? 그렇게 멀지 않은 장소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냥 동네니까 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걸을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도 이해는 충분히 가고요. 자, 이 상태에서 걷고 나면 이제 갈림길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갈림길에 대한 부분에서 첫 번째는 이제 이쪽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길. 조금 무섭기는 하지만 어쨌든 첫 번째로 돌 수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랑 얘기하면서 한 바퀴 그냥 동네를 산책해야겠다라는 생각이라면 이쪽으로 첫 번째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뭐 충분히 자동차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시면 거의 말라있는 상태긴 한데 이게 만봉천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게 어떻게 천이야라는 느낌일지 모르겠지만, 뒤에서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 수량이 좀 증가하게 되고 물이 좀 양이 오르게 되는 거죠. 지금은 거의 물이 말라있는 상황인 거고요. 여름입니다. 비가 많이 왔을 때 조건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쪽 길로, 굉장히 얕은 곳이에요, 수심 자체가. 그러니까 사람을 이곳에서 유기를 한다라고 할 때 떠내려갈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서 했다라기보다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신을 유기를 했는데 떠내려 가졌다라고 보는 게 더 적합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쪽이 아닌 한 군데를 더 가서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양쪽 갈림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갈림길 쪽으로 보면 한쪽은 위로 올라가서 저쪽으로 해서 이제 만봉 저수지 방향으로 가는 길, 그리고 한쪽은 이제 오른쪽으로 가서 다시 개울가 반대편으로 가는 길, 이렇게 두 곳으로 분리가 되는 거고요. 이 왼쪽에 있는 길은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떻게 보면 어떻게 차도 다닐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차도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기도 하죠. 지금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 총 3곳인 겁니다. 여기 아마 물 보이실 거고요. 수량이 많지 않은, 그렇게 여기서 물이 방류가 돼야지만 물이 많이 보이는 그런 장소인 것 같습니다. 자, 총 3곳이고요. 그때 당시에 아버지랑 산책을 하면서 저희 마을도 지금 보이는데 뭐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아버지와 한번 동네 한바퀴 돌고 싶다라고 얘기했던 동선 자체가 어느 쪽일지에 대한 문제인 겁니다.
문제는 이쪽 동선이죠. 이 천을 기점으로 왼쪽 길을 걷게 되면 건너오는 부분 자체가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왼쪽도 좀 높기 때문에 비탈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수심이 없다라고 쳐도 약간 발에 진흙이 묻을 수 있고 또 밤이었고요. 그냥 걷는다라고 봤을 때는 가장 가까운 동선으로 걸을 확률이 높고, 그게 아니라 왼쪽으로 올라가서 만봉 저수지 방향으로 올라갔다라고 보면 너무 크게 뺑 돌아야 됩니다. 잘못하면. 자, 아마도 확률상으론 이쪽 길로 아마 가셨을 가능성이 제일 높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쪽 길을 걸었다라는 전제 조건인 거죠. 당시 피해자분께서 밤이었을 거고요. 굉장히 어두웠을 거고, 인적이 거의 없고, 저쪽에서는 아버지가 누워 계셨을 거고, 아버지가 보이는 장소에서 돌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아버지도 딸을 봤지만 딸도 아버지가 그냥 누워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시야에서 안 보이는 장소를 돈다는 것도 좀 애매모호하고요. 자신의 시야 정도에는 분명히 아버지가 있는 장소 쪽으로는 걸 확률이 높죠. 그럼 이쪽 길로 갔을 때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저 마을 쪽 집으로 가거나 다시 아버지에게 와야 되는 게 문제예요. 분명히 말씀드린 대로 만봉저수지 방향을 돌게 되면 다시 아버지에게 오는 것 자체가 되게 멀어요. 당연히 아버지에게 다시 와서 아버지를 모시고 들어간다라는 문제라면 아버지가 그냥 주무시니까 나나 그냥 한 바퀴 돌고 가야겠다? 분명히 동선을 크게 잡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먼 곳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쪽 동선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곳. 첫 번째가 지금 이쪽 길로 가보고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쯤 갔을 때 다시 아버지가 계신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건지.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걷게 되면 뭐 어쨌든 마을 쪽도 보이고요. 아직 아버지 쪽도 보이고 뭐 보이는 건 그렇게 큰 지장 없는 그런 상태이기도 합니다. 공사 현장은 지금이고 예전에 없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왼쪽, 만약 저쪽 길로 걸어왔다 치더라도 이렇게 비탈길을 내려와서 강을 건너서 다시 비탈길로 올라오는 것 자체가 좀 버거운 상황이고요. 저 앞에 있는 다리는 과거에 있던 다리는 아니었고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걷는다고 치고 여러분에게 미리 이쪽 있죠? 이쪽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도 이거예요. 저기가 큰 도로변입니다.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변. 생각보다 그렇게 멀지 않아요. 가깝죠. 자, 이제 이 정도쯤 왔을 때는 서서히 아버지가 계신 곳과 많이 심리적으로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첫 번째로 빠지는 길, 그러니까 다시 동네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길, 아버지가 누워 계신 쪽으로 다시 걸어 나갈 수 있는 길이라고 보이시면 됩니다. 여기가 첫 번째죠. 물론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 다음번에도 똑같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논두렁으로 당시에 걸었을 가능성이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당시 시간이 여름이었습니다. 추수를 앞두고 있던 상황이라서 여기에 있는 작물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 때문에 여기는 지금이야 다 베어놨지만 당시에는 여기 있는 걸 보고 가로질러서 간다라는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첫 번째 직선거리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크게 돌아서 저기 있는, 좀 저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쪽, 아버지 누워 계신 쪽으로 다시 향해서 간다라는 게 첫 번째 이동 동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동 동선도 저쪽에 있습니다. 이 다음번 동선이죠. 이 다음번 동선으로 갔을 때 또 한 번 크게 돌 수 있는 길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버지는 주무셨고 아버지가 한 집에 다시 돌아가셨을 때가 40분, 50분 정도가 지났을 때쯤 그 사이에 피해자가 사라졌습니다. 사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피해자가 아버지를 혼자 두고 과연 얼마만큼의 시간을 더 보내려고 했을까에 대한 문제. 당시에 통화 기록은 어떤 것도 없었기 때문에 뭐 전화 통화를 한다거나 그런 행적은 아예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갖고 나왔던 것도 아니고 그냥 아버지하고 산책하기 위해서, 싸우지 말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나왔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쪽 동선으로 다시 나간다. 물론 저쪽일 수도 있죠. 다만 이쪽으로 다시 걸었다라고 가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방향을 향해 걷게 되면 계속해서 어쨌든 자기 시야 쪽에는 아버지와 마을 쪽에 대한 부분의 동선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좀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건, 물론 제가 걷는 것보다 훨씬 더 천천히 걸을 겁니다. 제가 지금 빨리 걷는 이유는 여러분이 저기 동선도 보시고 걸을 수 있는 모양과 모습과 위치에 대한 문제인 건데, 제가 저기에 끄트머리에 섰을 때 이제 여러분은 제가 반대쪽 화면을 비춰드렸을 때 범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범인이 지금 현재 이 범죄를 저지른 데 있어서는 계획적 범죄는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해자의 활동 자체는 일상적이거나 루틴적 활동이 아니었어요. 집에서 있는 것까진 그럴 수 있는데, 집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바깥에 나와서 산책했다가 루틴적 활동이 아니고 갑작스러운 활동, 싸우지 말라고 하기 위해서 모시고 나왔던 거거든요. 갑작스러운 활동 사이에서 사라졌다는 건 누군가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기다리고 있던 게 아니라 우연적으로 마주치면서 발생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과연 범인의 입장에서 피해자를 어디서 과연 확인했을까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쪽에 길을 걸었을 겁니다. 다시 아버지에게 향해서 갔겠죠? 아마 이쪽이든 차를 타고서 이동한다라는 조건에서 제가 이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시야에서 어디가 혹시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시야에서 보이는 곳, 도로입니다. 길, 이 길들, 저희가 걸어온 길입니다. 즉 맞은편의 길은 보이지가 않아요. 여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먼 공간도 아니고 중간에 가로등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먼 공간이 아니고, 자동차를 타고 여기서 오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당시 하얀색 상의를 입고 있던 피해자가 눈에 띄었을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상황이 맞거든요. 그럼 피해자가 예를 들어 첫 번째 경우의 수는 이곳을 걷고 있다가 납치를 당했다라고 볼 확률도 있죠. 왜냐하면 저희도 지도상에서 봤습니다. 이 도로, 이곳, 이것이 공터인데 당시에도 이쪽이 공터로 비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차를 세우더라도 차를 외부에 세울 필요 없이 차를 옆쪽으로 빠져서 세울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존재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 뭐 그냥 로드뷰 같은 걸로 볼 때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없었지만, 만약에 자동차로 납치를 했을 때 어떻게 함께 이동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문제가 조금 아이러니했는데, 이쪽에 길이 하나 있더라고요. 차를 옆으로 빼놓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도로라고 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쪽에 있게 되면 여기가 좀 무서운 점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 쓰게 되면 황치마을 안 보입니다. 제 지금 눈높이에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가 커브길이라 아버지 쪽도 안 보여요. 지금 이 커브길의 여기 밑에가 지금 정자가 있는 곳입니다. 딱 여기가 그 공간이에요. 아예 보이지 않는, 시야가 다 끊기는 공간. 물론 추측입니다. 차를 세워놓고 뭔가 납치를 하고 납치를 하기 전에 차를 세웠다. 왜냐면 분명 범인이 2명이 아닌 이상 혼자서는 차를 세워놓고 나서 그 다음에 다가가서 그 다음에 일을 했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차를 제가 봤을 땐 여기에 세워둘 공간 자체가 없는데 라고 판단을 했지만, 실제로 차를 세워둘 공간은 존재했던 거고, 우리가 지금 봤던 총 3가지 갈림길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3가지 갈림길에서 이 외부 도로와 가장 눈에 띄는 장소는 이곳이에요. 우리가 방금 걸어온 곳, 그리고 아까 주차를 해놓은 곳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지금 보이시는 대로 여기 아버지가 계신 곳은 잘 안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원점으로 돌이켜서 생각을 다시 해보면, 당시에 범인이 일상적인 계획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연하게 자동차를 가지고 이동하던 사람, 그러다가 피해자를 보게 됐고, 피해자에 대해서 다른 문제 때문에 차를 이곳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세워놓고 나서 납치를 하고 난 뒤에 그 이후 어떤 일이 발생했고 어떻게 사망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이후에 시신이 아까 우리가 처음 봤던 청룡구에서 떠올랐습니다. 정확히 거기서 보였죠. 우리가 갖고 싶은 마지막 의문점이 이거예요. 어디에다가 유기를 했고 어디서 사망시켰을까에 대한 문제죠. 만약에 이 차 이곳에서 사망을 시켰다면, 이곳에서 사망을 시키고
이제 시신에 있는 모든 의류를 다 제거한 상태에서 시신을 여기다가 유기를 했다? 너무 위험한 발상이에요. 물이 많이 없는 상황. 물론 그 이후에 비가 와서 댐이 방류가 될 거야를 추측하고 예측하고 뭔가 그런 걸 생각을 해낼 수 있는 거면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 시신 유기를 정말 여기다가 했을지 다른 곳에 했을지, 그리고 왜 문제였냐면 당시 컨텐츠를 찍어놓으신 거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아까 보던 청영교까지 가는 길이 일직선, 그런 게 아니라 꼬불꼬불한 길을 몇 군데를 지나가기 때문에 시신이 어디에도 걸쳐지지 않았다라는 게 이상해요. 만약에 그렇게 물살 때문에 시신이 이동을 했다면 시신이 그런 급류 구간, 커브 구간 어디선가는 분명히 걸려들었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그런데 한 군데도 없이 청영호까지 떠내려갔다는 것 자체가 되게 이상한 부분이었던 거죠. 저희가 오늘 여기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한 부분이 뭐 때문에 그런 거냐면, 당시에 용의자로서 가장 크게 대두가 됐던 사람이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마을에서부터 청운교 방향, 아까 저희가 온 방향 쪽으로 여기서 거리 3km 정도 떨어진 곳에 살고 있던 한 남자였는데, 당시에 고졸사촌이었던 사람이 그 사람의 범죄 사실을 전해 듣게 됩니다. 대신에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얘기했고 그 여자친구가 경찰에 신고를 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그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이었던 게 뭐였냐면, 차를 타고 오다가 혼자 걷는 이 씨를 발견했고 그 이후에 범행을 저질렀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시신을 유기한 장소에 대한 문제도 저희가 그때 당시에 꼬불꼬불한 길 쪽을 벗어나서 얘기를 하게 되면 여기서 3km 떨어진 당시 용의자가 살고 있던 집 근처입니다. 그래서 아마 추측컨대 그쪽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희가 오늘 이 현장에 와본 이유는 당시의 용의자로서 가장 크게 보였던 그 남자의 이야기가 현실적으로 진술성에 신빙이 있을까를 보기 위해서 왔는데,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좀 높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경찰분들도 지금까지도 그 사람을 의심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으로부터 19년 전이었습니다. 되게 착했던 피해자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싸움을 말리고자, 아버지와 이야기를 하고자 되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아버지랑 산책이나 한번 하자라고 얘기를 한 뒤 영영 돌아오지 못하고 그렇게 떠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현재 범인이 누군지는 모른 채 19년 동안 장기미제 사건이 됐는데요. 분명히 의심이 가는 사람은 있습니다. 당시에 외부에 보도자료가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진술이 나왔던 한 남자가 있었기 때문에 분명 의심이 가죠. 즉 심증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물증이 없는 문제 때문에 범인으로 단정 못하고 체포를 못했던 사건이었죠. 그냥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목격자가 한 명이라도 없었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 물론 지금 낮인데도 불구하고요, 차가 지나가는 게 거의 없습니다. 평일 낮, 오늘이 목요일이죠. 현재 목요일 낮 5시인데도 불구하고 차가 거의 없는 곳, 굉장히 외진 곳이기도 해요. 차가 오는 지수도 굉장히 적고 말이죠.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어디선가 누군가 목격하신 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조심스러운 생각도 들긴 합니다. 현재보다는 과거가 더, 저 위에 있는 만봉 저수지 쪽에서 낚시를 하셨던 분들이 더 많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어쩌면 당시가 금요일에서 토요일을 넘어가는 날짜라서 외부에서 낚시를 하기 위해 오셨던 분들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라는, 그냥 혹시 그 기억 속에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미제가 되지 않았었을까, 조금이나마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실마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 2000년 8월 19일 당시 난 이쪽에서 이상한 차량, 이상한 남자, 아니면 혼자 걷는 여자를 목격했다라는 그 기억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이 있다면 미제 사건 전담팀으로 꼭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유튜브 아프리카TV 김원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사건이 벌어질 때 면식과 비면식에 대한 부분에서 면식범은 대부분 루틴을 알고 있을 때 면식범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얼굴만 아는 사이와 이런 걸 면식범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 루틴을 알고 있다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일상적인 일들, 그 사람이 월요일은 뭐하고, 아니면 월요일이 아니더라도 이 사람은 수요일마다 뭐 6시에 학원을 간다, 이런 걸 알고 있는 걸 면식범이라고 하게 돼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이 피해자분께서 이날
8월 18일 날 있었던 일이 일상적인 루틴이었냐 아니었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왜 루틴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냐면 피해자분이 간호사셔서 그러니까 밤을 새고 나서 그 다음에 일찍 어떻게 보면 쉬는 날이 있는 데이오프 날 자체가 매번 달라지는 것도 중요했고, 그리고 이 집에 오다가 실종된 게 아니에요. 집에 와서 아침에 오전에 11시에 집에 와 계셨고, 집에서 이렇게 계시다가 밤 11시 반에 아버지가 어머니랑 싸우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를 데리고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일상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일상적이지 않은 부분을 누군가가 저렇게 할 거야라고 알고 있는 면식범은 없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분명히 범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여기에서의 접점은 우연성이에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우연히 딱 봤는데 혼자 걷는 여자를 봤다의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고, 그 여자가 혼자 무조건 이 시간에 여길 걸어라는 걸 알고 있는 거라면 그러면은 면식범이지. 근데 면식범일 수가 없죠. 그 여성분이 여기를 걸은 건 아버지 때문에 그날 하루만 그런 거니까. 그러면 안 맞지. 그러니까 얼굴을 알고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면식의 관계를 얘기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도 저 알죠. 여러분도 저 알지만 여러분은 저의 면식범 관계가 안 돼요. 여러분이 저의 면식의 관계 알아야 되면 제가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제가 화요일 날 제가 예를 들면 토요일 날 제가 갑자기 실종되고 저녁 8시까지는 일정이 됐는데 8시 이후에 실종됐다. 그랬을 땐 여러분이 면식범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8시 이후에는 강남 스튜디오라는 곳에서 있는 걸 아는 건 여러분이에요. 물론 여러분은 주소를 모르니까 아니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거 이외에는 비면식범이 돼요. 나머지는 내가 뭐 하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집 근처에서 없어졌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내가 집에 오는 걸 알아야 된다? 그런 게 면식범의 관계가 돼요. 근데 여러분 내 집 모르잖아. 그럼 여러분은 면식관계가 안 돼요. 비면식범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시스템이라서 원칙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사람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과의 면식 비면식을 따지진 않아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예를 딱 들자면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월수금에 밤 8시부터 10시가 토익 학원을 다녀. 예를 들면 근데 그 사람이 그 시간에 실종됐어. 그러면 그 학원을 다니는 사람이 면식범이 돼요. 근데 그 학원 사람들이 모르는 시각에 사라지면 그 학원 사람들은 비면식자가 돼요. 왜냐면 그건 모르잖아. 학원은 알고 있는데 그 이해 활동은 그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원래 면식과 비면식의 정의가 얼굴을 알고 뭐 핸드폰에 번호가 있고 막 이런 식의 시스템으로 움직이지는 않아요. 그 면식범, 비면식범은 상황과 당시의 뭐 시간 뭐 그런 거에 따라서 다 바뀌기 때문에 이날 있었던 피해자 이 씨에 대한 동선은 다른 거지. 분명한 건 19년 전에 이 씨는 아버지와 함께 이 길을 걸었어요. 이곳에서 나와서 이쪽 길을 걸어서 이쪽 길을 향해서 갔고 아버지는 이쪽으로 그리고 피해자는 이쪽 길로 쭉 간 뒤에 사라진 거예요. 얼굴만 알 수도 있지. 여기가 워낙에 마을이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씨네 집 딸이네? 이 정도.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이 씨 딸이네? 이런 정도에 대한 거. 그러니까 참 원래 면식 비면식은 얘기하기가 정말 애매한 부분이죠.